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동의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이 위치 그래프가 있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두 그래프는 이제 자주 이제 출제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제 쉽게 이제 이 그래프를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변이 위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y축에 이제 변이가 있고요. 이제 x축에는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돌을 하나 던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제 생기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이 옆에 이 호수의 옆면 요거를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물결파가 보이는 것들이 사진으로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을 뭐 예를 들어서 요 파원을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y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분석한 그래프가 변이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 변이 위치 그래프는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진 이 모습을 그대로 한순간을 찍어서 사진으로 이제 남긴 요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순간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진폭이 있습니다. 진폭은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파동이 요 기준 위치, 요 평형 높이에서부터 위쪽으로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또는 아래쪽으로 얼마나 낮게 내려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폭이라는 거는 진동의 그냥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폭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루가 있고 골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루는요. 이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게 파동이 이제 이동한 지점을 마루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탑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골은 진동의 중심에서 파동이 가장 아래 지점까지 내려간 지점을 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바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이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고요. 또는 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요 높이를 진폭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루와 골, 요 포인트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변이 위치 그래프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의 스냅샷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동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아주 잠깐 뒤에 이 파장은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평행 이동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 점을 우리가 찍어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 지점, 요 원점 지점을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 검은색 선은 여기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 뭐 0.1초 뒤에는 이렇게 보라색 선의 위치로 이렇게 파동이 이동해 있을 겁니다. 근데 매질이라는 것은 매질이라는 것은 이제 파동을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는요, 요 위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을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요 원점에 있는 요 매질이 약간의 시간이 지났으면요, 요렇게 아래로 가 있죠. 그래서 매질이 요 지점에서는 아래로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이동했을 거고요.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위로 이동했고 이 지점도 이제 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위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영어로는 face라고 합니다. 자, 위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위치랑 운동 상태의 줄임말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위상이 같은 점을 찾아야 됩니다. 위상이 같은 점을 찾기 위해서는 위치뿐만 아니고 운동 상태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통해서 위상이 같은 점을 찾겠습니다. 자, 파동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를 4개를 잡아 볼게요.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뭐 여기 있으면은 요 지점을 D 포인트라고 해볼게요. 자, A, B, C, D는 높이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는 동일한 지점입니다. 근데 위상이 같으려면은 운동 상태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 지점은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고요. B는 위쪽으로, C는 아래쪽으로, D는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보면요. 위치는 같은데 운동 상태는 A는 아래쪽, B는 위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런 점은 뭐라고 하냐면은 위상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 지점이랑 C 지점은 어떻습니까? 위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운동 상태도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치랑 운동 상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뭐라고 하냐면은 위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에서 C 지점은 위상이 같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과 여기 지금 표시한 2개의 지점이 위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도 위상이 같을 거고요. 골과 여기 있는 골도 위상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요. 위상이 같은 이웃한 지점 사이를 이렇게 자를 대고 길이를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상이 같은 지점 사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할 겁니다. 파장은 웨이브랭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람다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 지점과 이 지점이 이제 위상이 같은 지점이라서 요 길이부터 이까지의 길이를 한 파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위상이 같기 때문에 요 길이도 파장이 될 거고요. 골에서 골까지도 이렇게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파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변이 위치 그래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변이 위치 그래프는요. 이렇게 우물이 아니고 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죠. 그거를 옆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카메라로 한순간을 찍은 사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상이 같은 2지점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서 파동의 길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이까지가 변이 위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변이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지금 주어졌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숫가에서 이제 돌을 한 마리 이렇게 던질 건데, 그러면 요 돌이 호숫가에 닿을 때 여기 돌 밑에 있는 요 물분자 한 마리의 위치를 추적을 할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냥 그대로 쭉 계속 내려가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세의 기적이 이렇게 생기겠죠. 물이 쫙 옆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얘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물 분자도 이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근데 다시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때 딱 이 지점에서 물 분자가 딱 정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100m 달리기를 사람이 이렇게 뛰다가 100m를 딱 통과하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 순식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더 가서 멈추게 되는 거랑 동일합니다. 관성 때문에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물 분자가 끝까지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원래 이제 물의 수면과 같은 지점에서 딱 멈출 수 있냐? 불가능할 겁니다. 관성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이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무한정 내려갈 수 없으니까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걸 시간에 따라서 이 물 분자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은 변이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요. 한순간의 스냅샷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물 분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실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아래로 처음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변이 시간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동의 중심이 있고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을 마루, 가장 낮게 내려간 걸 골이라고 하고 이 사이의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상이 같은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위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사이도 위상이 같고 골과 골 사이도 위상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의 거리를 자로 잴 수 있을 건데 요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지점과 이 지점은 위상이 같은데 이 위상이 같은 지점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일한 운동 성향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 성향을 가지는 반복되는 시간, 최소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랑 관련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기를 알았으면 반드시 진동수도 알아야 됩니다. 자, 주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던 이제 매질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원래의 운동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리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원래 상태가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요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게 한 사이클인데 주기가 t라고 하고 4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운동의 주기는 4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4초에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4초에 한 번 진동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1초에는 몇 번 진동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보세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한 번 진동이었는데 4초 걸렸대요. 그러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했냐? 그러면 얘가 1초 하는 데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가는 데까지만 가죠. 근데 한 번 진동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의 시간만 이렇게 지금 물었기 때문에 얘는 한 번 진동하는 게 아니고 4분의 1번 진동하죠. 그래서 4분의 1번 진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고 진동수가 있는데요.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어떤 건 이제 F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진동수에 대해서 풀면은 주기분의 시간이 되는데 자, 주기의 단위는 알아요. 세컨드라는 거 알아요. 시간의 단위니까. 세컨드 분의 1이니까 진동수의 단위는 세컨드 분의 1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헤르츠라는 아저씨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헤르츠라는 것은 뭐냐면은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 100헤르츠면 1초에 100번 진동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에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주기를 구할 수 있고요.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 관계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동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 변이 위치 그래프는 한순간의 스냅샷인 거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는 뭐 매질의 뭐 분자 한 마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높이를 가지는지 어떠한 변이를 가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